네,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역도 선수 신인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호남대 산업협력단.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산학연구원과 제휴도 하고 산업협력단과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젯밤부터 설렜어요.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지, 대단한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1부, 2부로 진행할 거거든요. 1부는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노래와 연주로 1부를 마치고 나머지 2부는 제가 본격적으로 재밌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자전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은 솔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연구하신 분이신데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저한테 허락해 주시고 교육을 받으신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를 연구하는 자세를 한번 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저는 장애인 역도 선수라고 했죠. 저는 54kg급이에요. 그래서 좀 애소하죠. 49kg, 54kg. 그럽니다. 54kg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각이 됐습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54kg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도 54kg입니다. 올해 장애인 정부체제는 혹시 어디서 하신지 아신가요? 관심이 없으시죠? 예전에는 비장애인 정부체도 관심이 많았는데 비장애인 정부체장이 끝나면 장애인 정부체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남에서 합니다. 드디어 17개 시도를 이렇게 돌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전남 목포에서 합니다. 저는 장애인 역도는 3호 영암 3호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달 남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작년에 울산에서 올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처음으로 땄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 진짜 메달 따고 싶었거든요. 눈물 나도록 기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메달의 소중함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유튜버도 합니다. 힘써 바빌이라는 유튜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힘써 바빌에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거 이제 80kg급이거든요. 80kg거든요. 몇 개 한가 봐보세요. 매일 저는 4시간 반 정도 훈련을 해요. 여러분 3대하고 좀 비슷해요. 3대보다 더 까다로워요. 가슴에 투터치하면 안 되고 비스듬히 올라가도 안 되고 뻥띵하도 안 되고. 이를 안골고 하죠. 5개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장애 먼저 보이시죠? 물론 시각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능력을 오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주는 아니지만은 장애인을 이 협력 단체에서는 얼마나 고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적에는 또 장애인 채용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속된 말로. 여러분을 저를 통해서 저를 보는 순간 소통이 되는 분들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장애인 역도 선수? 장애인은 대부분 힘이 없는데 약한 존재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장애인 역도 선수라니까 또 마음의 문을 또 활짝 여신 분들도 있고, 또 저 애모 보시고 여신 분들도 있겠고, 저 목소리 보시고 여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고적으로 목소리가 진짜 예뻐요. 저는 목소리 예쁜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예뻐요. 예뻐서 제가 바랬습니다. 이렇게 작년 패럴림픽
이제 그 이미지 사진이에요. 신체 기능이 없지요. 증발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공중파에서는 저런 중계를 안 해요.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 왜 안 할까? 저런 걸 보면 혐오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눈이 찌푸러진가? 저도 장애인이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 또 눈이 좀 찌푸러져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비장애인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중파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양쪽 팔이 없어도 저렇게 수영을 하죠. 근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거 보면 저도 놀립니다. 저도 장애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단점은 다 숨어 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단점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냥 엄청 쪽팔려요. 창피도 하고. 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도 한참 때는 막 그랬어요. 내 장애에 대해서. 저는 3살 때까지 걸었거든요. 근데 소아마비라는 질환이 왔어요. 그게 바이러스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병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 그런데요. 이게 후진국 병이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아마비라는 게 완전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정수기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고열이 난대요. 열병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다리로 와가지고 다리 마비가 된 거고 머리로 오면은 의학적으로 뭐 복잡하지만 내성마비 장애인이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각은 다 있습니다. 집에서는 기어다녀요. 예, 기어다니기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목발도 하거든요. 이제 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휠체어를 탔어요. 욕도 휠체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니폼이 쫄바지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 그 안에도 다리가 가는데 다리가 더 가는 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여러분 그래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럼 쪽팔리 때문에 처음에는 막 경기에 집중이 안 됐어.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장애인 수영 선수들은 더 쪽팔릴 것 같아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아요. 옷 입는 게 다 오픈해가지고. 네. 그걸 당당하니 노출하면서 한다는 게 저는 그 선수들한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 모델은 없어요. 이벤트식으로 하는데 외국은 저렇게 장애인들 전문 모델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단점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논웨이를 한다는 게. 여러분 비장애인이면 논웨이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 몸이 어느 정도 피지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고1, 고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큰애가 아기 때 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3살 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아빠는 언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인데요. 저도 순발력이 엄청 빠르고.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 그래 아빠도 걷고 싶어.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하니까 좋아한 거야.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어다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끔씩 놀라요. 언제 왔나? 네. 얼마나 날다른 처럼 제가 순발력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업무 손동작이 엄청 빨라요. 타자 400타 쳐요. 저는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일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뭔 일인지 저는 엄청 빨리빨리 처리해요. 결단도 빨리빨리 하고 언젠가는 결단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그냥 쉽게 결단해요. 모든 걸 단순화해요. 단순화. 나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내 삶에. 이 선수는 환경 미화원이었어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양쪽 절단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친구는 미소가 진짜 아름다워. 인기도 많아요. 80kg급이거든요. 동메달 땄어요. 작년에 울산에서 정체돼 있었거든요. 동메달 딴 선수인데 봐보세요. 150, 10kg.
저거는 8예요. 8는 가슴에서 2.5cm 올려놓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는 우족을 찹니다. 깔끔하게. 아니요. 이분은 중도 장애이신 분이에요. 한쪽 팔이 없어요. 이분이 특징이 지금 70대거든요. 이분이 70년 초에 기아 자동차에 근무를 했을 때요. 근데 그때부터 사고 자동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어쩐지 여러분 연구하시니까 더 잘하시겠는데, 그때 노무트가 이렇게 자동화가 됐대요. 그걸 딱 저걸 보는 순간, 아, 저게 엔지니어가 돈 되겠다. 그것도 딱 파악했대. 그 사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다 오픈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잖아. 그 당시에 그분이 딱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70이 넘으신데요. 한 건 부르는데 40-50만 원이에요. 멀리는 안 간대 또 그거는. 가까운데. 그리고 로봇 그게 부품을 자기가 다 만든대요. 그 부품을 다 수입한대요. 네, 자신은 좀 잘 모르는데 그분 얘기는. 그래서 자기가 다 한대요. 거기서 40대 후반에 절단이 된 거예요. 프레스에. 파트너가 잘못 조절했어요. 크게 다치셨는데, 이분이 장교 출신이에요. 군대까지 다 나오셨어요. 군대 장교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하셔가지고. 봐보세요. 이분이 이 팔이 없는데 자기가 만들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90kg 된다.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구를 썼기 때문에 선수 생활하면 안 돼요. 선수는 다치고. 그러니까 애 다치기 힘들겠어. 파란 사람은 그거 못하죠. 그런데 한때는 120kg까지 들었대요. 지금도 120kg 들 수 있는데 저 뼈하고 부딪히면 찌릿찌릿하대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저기 쫙 오는 거. 그래서 들고 싶은데 못 들고. 이분 진짜 건강하세요. 매일 나오는 거 진짜 한두 시간 하세요. 저는 내가 좀 존경스러워. 선수도 아닌데 저렇게 해요. 자, 봐보세요. 이제 이게 차이나는 장애 인정 범위예요. 자, 우리나라는 15개 장애 유형이 있어요. 미국 봐보세요.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까지 장애로 포함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선택적 복지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짜나가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말로 해도 안 돼요.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모시기도 안 돼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다리 하나 절단됐다. 몇 급 받을 것 같아요? 다리. 또 이것도 또 틀려요. 무릎 위냐 아래냐. 무릎 아래는 4급밖에 못 받아요. 무릎 위는 3급. 지금은 장애 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 자기가 늘 다녔던 병원은 원장님이 장애 등급을 떼면 그게 100%예요. 지금은 내가 다닌 병원 원장님이 장애 등급을 1급을 때렸더라도 관리공단에 가면 다시 재등급을 다시 받아요. 다시 거기에 지정된 의사가 다시 퇴짜 안 돼 이거 다시 받아. 그래서 지금 장애 1급은 혼자 예출을 못해요. 활동 보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출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근데 손은 장애 등급을 좀 받아요. 손이 중요해요. 손이. 제가 손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의 미래, 제 삶이 어르신들의 미래의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의 미래가 어르신들의 삶이다. 왜 그러냐? 제 다리는 어르신들의 80, 90대예요. 여러분, 내가 주위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삶을 유심히 봐요. 나의 미래의 삶이기 때문에. 상체는 건강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혼자 생활하세요. 가족분들이 음식 같은 거 해다 주고 반찬 같은 거 해다 주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요양원에 갔대요. 왜? 변기통에 못 올라간다. 대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다리 기능이 한 10%밖에 못하니까 팔림만 있으면 변기에 올라갈 수는 있으면 나머지는 비대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림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이 드시면 제일 망가지는 게 다리예요. 저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다리가 망가지고 뭐 내장 기능이 안 좋은 부심도 있겠지만 제일 망가지는 게 다리예요. 그래도 요양원에 안 가신 분들은 그래도 팔림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짚고 그런 거예요. 저도 팔만 닿으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역도를 하니까 저는 진짜 모든 장애인분들이 역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저는 항상 유심히 봐요. 자, 봐보세요. 또 호주 봐보세요. 당뇨가 장애인군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당뇨 장애인군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겠죠. 사춘만 한 발 건너 다 당뇨잖아. 당뇨 인구 한 200만? 대충 20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은 봐보세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해준대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임산부 있잖아요. 임산부. 여러분은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셨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시고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해가지고 내리기가 쉽지 않죠. 장애인 주차장은 힐선이 있잖아요. 이게. 이 라인이 문을 안전히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제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 모르고 일반 주차장이 있으면서 왜 장애인 주차장을 고집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 임산부도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게 해준대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일반 주차장에 그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문을 활짝 열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장애인이 한 270만 된대요. 근데 장애인은 등록 안 하시는 장애인분들 많아요. 내 주위에 보면은. 장애인 등록해갖고 뭐야. 나 그런 혜택 받기 싫다 이거야. 자존감이 강한 사람도 있어. 전능이 강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장애인으로 사는데 자그마한 혜택도 많아요. 근데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혜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증들은 별로 혜택이 없어요. 뭐 차도 사게 되면은 특별 서비스 혜택이 돼요. 한 3, 400, 500 정도. 2.0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이 돼요. 100만 원. 네,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한 170만 원짜리거든요. 활동형 휠체어예요. 한 키로수가 10km 정도밖에 안 해요. 병원에 있는 거대한 휠체어 한 25km, 30km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고동하기 불편하시면 이런 휠체어를 사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차에 실기가 편해요. 허리 끊어져요. 무거운 휠체어. 그래서 이런 휠체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충분히 혜택이 있을 겁니다. 봐보세요. 왜 일자리가 필요하는가? 여러분도 일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봐보세요. 근로소득하고 공적급여라는 게 뭡니까?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 근데 봐보세요. 거의 80%가 월급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직되면 쉽지 않아요. 삶이. 그래서 장애인이 취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장애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선진국은 거의 반반씩이잖아요. 실직을 해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것까지 되기까지. 그래서 지금 270만이 나거든요. 장애인이. 근데 뭐 등록까지 안 하신 분들까지 하면 한 500만. 그 다음에 그 뇌전증. 뇌전증은 속된 말로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장애 등급 받은 지 얼마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안 하세요. 창피하니까. 나 간질 환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자,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약도 엄청 독해요. 그 약이. 그래서 운전도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돼요.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면 떨어져요. 낭떠러지.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진짜 얼굴도 잘생겼대요. 멀쩡해요. 그 증상 모르면 남들이 말만 하면 몰라. 근데 주유소 나이를 40이 넘었어도 주유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주유소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니까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 장애. 그런 안타까운 장애분들이 많아요. 또 발달장애 아까 그러신 분들 봤죠.
근데 발달 장애인들이 한 25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장애인들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증가를 하더라고요. 특정 장애군만 줄어들어요. 나 같은 장애, 소아만. 지체 장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발달장애인. 막 부모님이 교수든 의사든 상관없어요. 자녀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나타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초중고 강의도 간다고 했잖아요. 통합학급이거든요. 그런 학교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어요. 지체 장애인. 지금은 일반 학교에 안 받아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리 때는 안 받아줘도 됐는데 지금 펜션을 다 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런 발달 장애인을 갖고 있으면 특수학교에 보내겠어요?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겠어요?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일반인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영수는 그 학생들이 특수교사하고 따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과목은 같이 해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같이 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5대 광역시에 직업학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전라도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평에가 있어요. 한평에. 제가 2002년도에 일기수를 써요. 일기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했어요. 네, 다 제가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시설이 대단한 거예요. 대기업 연수원 못지않게 시설이 잘 됐어요. 그 안에서 다 해요. 그냥 밖에 나올 필요가 없어. 숙식, 강의 다 식당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안 나온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시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 당시만 저는 놀랐어요. 너무 펜션이 잘 돼. 다 무료. 그때는 엄청 경쟁률이 셌어요. 취업 가능한 장애인만 뽑았어. 경쟁률이 있다고. 그래서 취업 안 되는 장애인은 너무 장애 시험 안 뽑아봤어. 그때 진짜로. 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면접 볼 때 생각난 게 있거든요. 면접을 보잖아요. 능력을 안 봐요. 출퇴근 어떻게 하실래요? 출퇴근. 학교도 안 시켜놓고. 아니 내가 택시를 타든 뭐를 타든 출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하고 아닐 때. 어떻게 보면은 봐보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돼요. 1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명이 무조건 고용돼야 돼요. 4명. 그 다음에 플러스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70만 원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4명. 근데 만약에 4명을 고용 안 했다. 그럼 벌금이 1인당 200만 원. 최저임금. 그러면 4명을 안 했으면 거의 800만 원이죠. 근데 기업에는 내부래 그냥. 800만 원 내부자. 장애인 고용 안 하고 내부게 낫다. 그래가지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고용 부담금을 수급한 게 1조 원이 넘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몇 년 전에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장소를만 허락했잖아요. 강의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급해줘요. 여러분이 돈을 안 내요. 그래서 한 기업체에서 6번을 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이 불러주면 좋겠죠. 여러분 지인 중에 사업하신 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 언제든지 부르면 좋아요. 그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지인분들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 좋아하면 장애인 부르주세요. 네? 장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저 이게 아이템을 보고 장애 많이 보이면 좋겠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인 사업장에서는 혜택만 주는 거예요. 2명, 세 번째부터, 3명부터. 네.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만 막 고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사장님이면 그래 70만 원, 여자 90만 원 그게 중증을 하겠죠. 경증들이 취업 선수도 안 돼요. 이게 문제야 또. 법을 또 이용하는 거야 또. 안타까워요. 중증만 오는 거야. 웃겨. 아이러니하요. 옛날에는 중증들이 취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중증들이 취업이 잘 돼요. 혜택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예.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보조공학도 이거 지원해줘요.
중증 장애인, 제가 이제 중증 요즘은 심한 장애인 하죠. 1급들이 심한 장애인 하거든요. 그러면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번 봐보세요. 뭐를 경증들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연초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요.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휠체어 리프트예요. 예? 저게 750만 원짜리예요. 저걸 공짜로 해줘요. 취업 선수는 우리 집사람도 저거 했어요. 예? 예. 저게 그러면은 남의 도움 안 받고 휠체어를 탈 수 있잖아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 저는 목발 서가지고 휠체어를 씌울 수 있지만 저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은 힘들잖아요. 저게 독일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걸 생산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입해 온 거예요. 저게 해준다니까요. 저걸. 그 다음에 이거 모듈이거든요. 저다 장착을 한 거예요. 이게 수동에다가 장착만 하면은 전동처럼 갈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400만 원이에요. 저게 지원해줘요. 무료로 공짜로 시험만 되면. 네? 우리 집사람도 지원했고 저도 지원합니다. 둘이 받았어요. 저게 한 10kg 정도 돼요. 분리가 다 되니까. 여기다 장착해갖고 뭐 여행 갈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할 때 자유롭게. 그 다음에 방석. 이게 이제 그 욕창 방지용 방석이거든요. 독립 스프링이라고 생각해요. 볼록볼록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독립적으로 됐어요. 볼록볼록하게. 여기 나오면은 장애인들은 짝꿍댕이에요. 이게 땅에 닿으니까 엉덩이가 발달, 이게 땅에 안 닿으니까 엉덩이가 발달 안 했어요. 그래서 짝꿍댕이에요. 근데 이게 볼록볼록한 독립적으로 된 압착은 눌리는 심하게 들어가고 안 눌리는 건 볼록 나와요. 이게 45만 원짜리예요. 45만. 이것도 지원해줘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의자가 불편하네. 여기다 취업했는데 의자가 불편해. 일반 의자는 안 맞아. 나한테 불편해. 의자도 지원해줘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표준사업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표준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0%가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이 고용이 돼 있어요. 그 장애인 중에서 50%가 나 같은 중증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요. 표준사업장. 어떤 혜택이 되는가 봐보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아야 돼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냐?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를 해줘요. 사업하신 분들은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꽤 나온 줄 꽤 많더라고요. 그거를 3년 동안 면제. 나머지 2년 동안은 50% 면제. 그러니까 표준사업장 되면은 막 사업장만 되면 표준사업장 엄청 많아요. 네. 표준사업장이 장애인들 많이 고용해요. 주로 내가 간 데는 그 병원 가운이라든가 모텔 가운 그걸 세탁하는. 나머지는 다 자동화잖아요. 포장만 지적 장애인들이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표준사업장이에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강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수도권에는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자주 가고 싶어요. 편의시설도 다 해줘요. 지원을 다 해줘요. 15 한도 내에서 연 1%로 지원을 해줘요. 편의시설 하라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20명 고용하면은 출퇴근 차량도 지원해줘요.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카니발 깡통을 할 수 있잖아요. 4천만 원이면. 네. 그게 다 지원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사업 아이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실 것 같아요. 아이템을 해요. 아, 장애인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나? 그럼 이런 혜택을 받고 하면 되잖아요. 실패하는 리스크도 적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런 요구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잖아요.